그렇다면 조합은 불가능한 거를 무모하게 추진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찾아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한영웅입니다. 매주 토요일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장소가 비좁은 관계로 더 많은 조합원님들께 구역 현황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동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임대길 이원씨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미아 419번지 대의원 이원입니다. 자, 오늘은 토요 설명회에는 50층 설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은 임대길 조합원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 2구역 조합원 임대길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50층 설계에 대해서 과연 그게 가능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제가 그동안에 50층 설계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좀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어떤 뭐 기적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추진하려는 그 의지에 의해서도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지금 서울시에서 2040 플랜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어떤 새로운 변화에 의해서도 무조건 안 된다라기보다는 좀 우리 구역에서는 제한된다 또는 어렵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추진 의지가 필요하겠죠. 근데 추진하는 사람이 이게 한 개인이라면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 돼요. 본인이 추진을 하고 본인이 안 됐을 때 그 피해는 본인이 감수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어요. 한 개인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조합에서 불가능한 걸 추진해서 안 됐을 때 그 피해는 모두 조합원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조합은 불가능한 거를 무모하게 추진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찾아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2040 플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그러면 2040 플랜 중에서 50층 설계와 관계되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보행 일상권. 보행 일상권이라는 거는 도보로 30분만 걸어가면 뭐 업무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뭐 편의시설, 녹지공간, 이런 공간들을 이제 조성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공간을 조성을 하려면 서울시 이제 도시계획 조례의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 있고 없는 건축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종이라면은 공원이 가능할 거고,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 같은 경우는 업무 시설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 용도를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 용도를 좀 더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종 일반 주거 지역이지만 이 지역이 업무 시설로서 필요하다면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으로도 변화를 해주겠다. 이제 비욘드 조닝으로 해서 좀 더 용도를 유연하게 적용을 해주겠다. 그런 내용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좀 더 다양한 도시를 만들겠다. 이 다양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제시를 했던 게 한강변에 35층 규제를 폐지를 했어요. 35층 규제를 폐지를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했으니까 모두가 50층 설계가 가능한 것이냐,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데, 그 대신에 동일한 용적률을 적용하고 그 층수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적정한 층수를 정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50층 설계가 가능한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50층 설계로 추진하는 구역들이 어떤 지역인지 자료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0층 설계로 추진 중인 정비구역 현황을 먼저 보시면요. 재개발은 성수동 쪽에 하나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재건축 아파트로 추진을 하고 있는 곳들인데요.
이곳들의 위치를 보시면 이곳들은 모두 다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였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용도 지역을 보시면 이제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들은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해서 추진하는 곳들이다. 세 번째로 용적률을 보시면 500%에서 600%까지 용적률을 받아서 추진하는 곳들이 있었고 300%로 추진하는 두 곳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50층을 허가해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50층 설계로 추진하는 곳들의 위치를 한번 보시면요. 성수 전략정비구역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중공업지역이 있고요. 밑으로는 한강변이 위치를 하고 있고 다른 곳들도 위치를 보시면 한강변이라든가 주변 지역이 상업지역 이렇게 상업지역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일조권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정북 1조나 채광사선 이렇게 일조권에 대한 영향을 받는데요. 일조권이라는 거는 그 사업지의 용도가 무엇인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주변에 용도가 어떤 거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고층을 올리기 위해서는 주변에 이제 이런 한강이라든가 상업지역이 위치했을 때 이 정북 1조를 적용 안 받고 채광사선도 뭐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4분의 1만 적용하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지의 위치는 50층 설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구역은 50층 설계가 안 되는가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서울시 조례를 보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은 200%, 3종은 250%, 준주거지역 400%, 일반 상업지역이 800% 이렇게 기준 용적률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 구역 같은 경우는 재정비 촉진구역이고 기부 체납을 통해 가지고 260.67%를 이미 상향을 받았어요. 근데 이 용적률 자체가 낮고 용도 지역별로 특징을 보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간층 규모 건축을 허가한 지역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층수에 제한이 없는 고층 주택의 개발 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 260%라고 하지만 그 이외에도 평균 층수 제한을 받는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구역 같은 경우는 50층 설계에 제한이 되는 부분이다. 두 번째로 아파트를 설계할 때 지금 이제 스카이라인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평균 층수가 20층일 때 그리고 동일 용적률일 때를 서로 비교를 해보면 최대 35층일 경우에는 스카이라인이 적용이 되고 가장 이제 낮은 층하고 최고층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42m 정도로 스카이라인 적용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 아파트를 50층으로 설계를 할 경우에는 50층하고 그리고 낮은 층수하고 비교해 봤을 때 100m 가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스카이라인의 적용이 불가하다. 이번에는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 일조권을 적용할 때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려볼 텐데요. 일단 정북 1조 부분에서 대지에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는 정북 방향에 뭐 인접대지 경계선이라든가 도로가 있을 때는 도로의 중앙에서부터 건축물의 높이의 2분의 1을 이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의 높이가 현재 28.5m니까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4.25m를 이격을 해서 건축물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준주거지역에서는 정북 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채광사선은 뭐냐면 건축물의 창방향, 예를 들어 이쪽이 창이 있는 방향이라고 하면 똑같이 정북 1조하고 같이 2분의 1을 적용을 하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창 방향이라고 하면 건축물의 도로라든가 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인접대지 경계선, 이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2분의 1을 이격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채광사선을 건축물 높이에 2분의 1만 적용하면 되고요. 하지만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에 4분의 1 이렇게만 적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건축물 높이에 대해서 제한이 설계상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북 1조와 채광사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구역 주변을 보시면 위쪽으로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요. 좌측에도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밑에도 이제 아파트가 신축이 되면 지금 현재 이제 2종 일반 주거지역이지만 뭐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뭐 상향이 된다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측으로 보더라도 상업지역이 물론 이쪽에 있지만 인접하지 않고 주변에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역이 고층으로 설계가 된다고 하면 주변 지역에 일조권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구역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도 뭐 현재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서 고층으로 설계할 수도 없고, 우리가 3종으로 용도를 상향한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도, 그리고 주변 지역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고층이 설계가 불가능하고, 만약에 비욘드 조닝으로 해서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변 지역이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준주거 지역으로는 상향이 어렵다. 그리고 준주거 지역으로 고층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주변 지역에 일조권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만약에 우리가 50층 설계를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50층까지는 어렵고 뭐 최대 뭐 40층 정도, 이 정도는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40층이라는 게 이 아파트 전체의 모든 동수가 40층이 아니고 일부의 아파트만 몇 개 동, 뭐 4개 동에서 뭐 5개 동, 이런 아파트들만 고층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중간 부분을 고층으로 했을 때 우리 구역의 뒷부분에 있는 아파트들이 일조권에 대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거든요. 40 플랜, 그 다음에 50층 설계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첫 번째로 50층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곳들은 어디인가,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 이상으로 상향하고 있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었다. 또 주변 입지를 보면 한강변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계적으로 일조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 구역이 50층 설계가 제한되는 것들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이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낮고 평균 층수가 제한이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50층 설계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만약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을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한다면 50층 설계가 가능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용적률 최대 300%로는 50층 설계가 제한된다. 그리고 주변 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층수를 올릴 때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이 3종 일반 주거지역인 지역도 있었지만 그 주변에는 일반 상업지역과 한강변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일반 상업지역과 한강변 일대에 그쪽 부분에 50층 설계가 가능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용적률 300%로 50층 설계가 가능했던 곳이 대치 미도 아파트와 잠실주공 5단지였는데요. 이 경우는 신속통합기획의 첫 사례로 특례를 줬다.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했고, 그리고 그 대신에 재건축에서 의무가 없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조건이었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은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하더라도 일조권 문제가 발생하고 용적률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50층 설계에 아주 제한이 많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대그림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자, 우리 구역이 50층 설계가 가능한 건지 정말 조합원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또 만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요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